안녕하세요, 모토의 박병희 기자입니다. 이번에 시승한 차는 쉐보레의 대형 SUV 트래버스입니다. 이 쉐보레 트래버스는 동급 대비 가장 큰 차체와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주무기로 내세우면서 국내 SUV 시장에 데뷔를 했는데요. 쉐보레 트래버스를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트래버스의 디자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보레 트래버스의 이 전면부를 보시면은 지금 현행에 스파크나 말리부에서 취하고 있는 그 스타일이 이미 2017년부터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두 개의 구멍으로 나뉘어 있었던 그 듀얼 포트의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위쪽을 트고 이제 위쪽을 하나의 선으로 마무리한 이런 스타일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미 2017년부터 이 트래버스에 적용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헤드램프도 자세히 보시면은 등치에 맞지 않게 아주 날렵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연출하도록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범퍼를 보시면은 이제 다른 SUV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아래로 좀 더 늘어뜨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측면에서는 이 쉐보레 트래버스의 5m가 넘는 길이를 직접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쉐보레 트래버스의 전장은 5189mm나 됩니다. 이거는 곧 주차장에 거의 넣었을 때 거의 꽉 차는, 앞뒤 길이가 거의 꽉 차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은 SUV다운 그런 프로포션을 또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C필러 디자인이 쉐보레 타고나 서버몬 같은 그런 이제 풀사이즈급 SUV도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차들이랑 이제 플랫폼을 같이 쓰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그런 모습들도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쪽 사이드라인 쪽을 보시면은 하나의 선으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밋밋해 보이지 않도록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은은하게 볼륨감을 줘서 아주 탄탄하게 각이 잡혀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휠은 거의 20인치에 달하는 그 규격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그만큼 타이어도 굉장히 큰 규격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트래버스는 이 뒷모습에서도 그 당당한 풍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일램프와 이제 테일게이트 가니쉬를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수평향으로, 아주 수평 방향으로 스타일을 연출을 해서 훨씬 차가 좀 더 좌우로 좀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쪽 이 D필러 쪽을 보시면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마감을 해서 마치 필러가 좀 없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단에는 또 이제 한 줄에 이런 크롬 장식을 또 둘러서 약간 살짝 차를 좀 더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마련된 이 듀얼 데이 파이프로 굉장히 좀 스포티한 인상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 쉐보레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었던 콜로라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제 견인 장치를 다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보이시는 이거는 토우바라 그러죠. 이제 견인 봉을 이제 연결하는 그 체결부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카라바이너 트레일러의 브레이크나 방향 지시 등 같은 그런 이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이제 커넥터입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식의 이제 7핀 커넥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견인 장치를 어디서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조사마다 커넥터 규격이라든가 이런 견인 토우바 규격 등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쉐보레 트래버스는 거의 2톤이 넘는 견인 중량을 좀 자랑을 하는데, 역시 이제 견인력을 중시하는 미국 시장에서 태어난 SUV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쉐보레 트래버스의 인테리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남성적인 그런 느낌도 나면서 또 적당히 이런 식으로 가죽 장식도 좀 어느 정도 사용해가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쪽을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쉐보레의 최신형 마이링크가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다 지원이 되고, 오디오는 보스의 시스템을 또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부 쪽을 보시면은 뭔가 약간 익숙한 그런 형상들이 이제 눈에 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스위치의 이런 형태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말리부랑 거의 똑같거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그런 이제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굉장히 편한 편인데요. 계기판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이제 3스포크 타입의 그런 스티어링 휠이 아니라 이제 4스포크 타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의 직경이 차체 등치에 비해서는 약간 더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립감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서 뭐 이제 손에 잡히는 느낌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손에 좀 땀이 좀 없거나 하신 분들은 이게 좀 뭔가 약간 좀 미끄러지기 쉬운 그런 재질이라서 그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셀렉터 레버를 보시면은 이렇게 토글식 변속 장치가 또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어박스 옆으로 이제 두 개의 큰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박스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버튼과 이제 주행 모드 다이얼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화려한 그런 거치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실용적인 그런 측면을 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쉐보레 트래버스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쉐보레 트래버스의 운전석은 생각보다 착자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좌석의 두께 자체가 워낙 두껍기도 하고 또 이제 전체로 크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 등치가 좀 큰 편인 저한테도 뭐 굉장히 편안한 그런 착자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이 격렬한 그런 기동 상황에서 몸을 잡아주는 것보다는 좀 편안한 그런 착자감을 구현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설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8방향의 전동 조절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고 앞뒤 2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제 전동식 럼버 서포트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좌석엔 이제 3단계 열선과 통풍 기능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 지금 이제 쉐보레 트래버스의 2열 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이 쉐보레 트래버스의 2열 좌석은 생각보다 1열 좌석에 비해서는 앞 착자감이 약간 좀 더 딱딱한 그런 느낌이 좀 더 가깝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사람의 신체를 굉장히 좀 잘 지지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2열 좌석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딩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무릎 공간에 여유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밀어내고 나니까 거의 뭐 이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을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드룸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쾌적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 2열 좌석은 이제 벤치형 좌석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독립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열 좌석처럼. 그래서 지금 1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걸이까지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등받이 각도도 꽤 넓은 폭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을 이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 온 SUV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열 좌석은 이 독립식 좌석을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 이 플로어 콘솔 쪽에도 좀 여러 가지 이제 편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이 2열 좌석 전용의 이제 공조장치 조작부는 물론 지금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230V 이 전원 단자랑 또 이렇게 2개의 USB 포트까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패널 쪽에도 보시면은 한 개의 드링크 홀더와 이제 또 거의 2개의 트레이 그리고 이제 이 도어 포켓까지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3열 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지금 3열 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이 쉐보레 트래버스의 3열 좌석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런 3열식 좌석 구조를 갖춘 SUV 중에서 사실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2열 좌석에 앉아 계신 분께서 조금만 양보를 해주시면은 뭐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충분한 수준의 그런 공간을 이제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3열 좌석 쪽에도 이제 컵홀더 하나랑 이제 트레이 하나 그리고 이제 하나에 또 USB 포트까지 또 마련을 하고 있어서 3열 좌석의 편의성에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쉐보레 트래버스의 이런 넓은 공간 구성은 초대 모델의 그런 컨셉트, 그러니까 이제 SUV와 이제 미니밴을 합쳐놓은 그런 개념이 이 2세대 모델에도 그런 초대 모델의 컨셉트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쉐보레 트래버스의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쉐보레 트래버스의 트렁크는 지금 이쪽이 아니라 지금 이 아래쪽에 달려 있습니다. 여는 스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일게이트가 올라가는데 다른 SUV들이 그냥 단순히 열리기만 하는데 반해 쉐보레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일게이트가 올라가는 높이를 설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설계의 한 4분의 3까지만 올라가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를 좀 더 올리면은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강제로 올릴 수도 있고 또 필요하시다면은 이 기능을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열 시트가 다 펼쳐져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만 해도 거의 651리터에 달하는 거의 뭐 어지간한 한 중형 SUV 수준의 그런 트렁크를 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간은 이제 또 하부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하부에도 이제 추가로 또 공간이 더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공구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자잘한 짐을 이제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바닥을 아예 이렇게 드러내버리면은 진짜 거의 이제 그 싱킹 시트가 적용된 그런 이제 미니밴처럼 아주 깊은 그런 트렁크 공간이 연출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이 651리터라는 수치는 아마 이 바닥에 있는 이 하부 공간까지 포함한 그 수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제 쉐보레 트래버스의 그 1세대 모델이 이제 SUV와 미니밴의 그 개념을 합쳐서 만들어진 그런 차의 혈통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어받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아주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럼 이 3열 좌석을 접으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3열 좌석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끈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끈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제 헤드레스트가 내려가고, 이제 이걸 등받이를 살짝 밀어주면은 앞으로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3열 좌석을 접고 나니까 아주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공간의 총 용량은 거의 1636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사실 웬만한 캠핑짐은 그냥 다 싣고도 남겠는데요. 근데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2열 좌석과 3열 좌석을 모두 접으면은 총 2780리터에 달하는 그런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진짜 거의 뭐 냉장고도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레저용 차량으로 있어서 정말 한 점 손색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쉐보레 트래버스의 엔진은 이제 콜로라도와 공유하고 있는 이제 3.6L V6 엔진인데요. 이 엔진은 이제 314마력에 달하는 최고 출력과 36.8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3.6L의 배기량에서 나오는 그 넉넉한 힘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변속기는 이제 자동 9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 구동 방식은 이제 전륜 구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사륜 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보레 트래버스에 적용된 상시사륜 구동 시스템은 이제 일반적인 그 사륜 구동 기능 외에도 이제 견인 모드와 이제 별도의 또 지형 감응 장치가 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쉐보레 트래버스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쉐보레 트래버스는 처음 이제 주행을 하고 난 딱 그 순간부터 이 차가 진짜 미국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좀 여러모로 실감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이제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가족용 SUV의 거의 전형적인 모습이면서도 이제 우리의 상식선에 있는, 혹은 SUV에 좀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면의 요철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흡수해주는 편이고, 사실 큰 요철에서도 사실 그렇게 이제 뭐 신경질적으로 뭐 요동을 친다던가 이런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이제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트래버스는 정수성 면에서도 사실 크게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다른 이제 SUV에 비해서 좀 소음이나 진동은 확실히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이나 이제 좀 뭐 페달, 그 시트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그 진동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 탑재하고 있는 이 세단형 승용차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쾌적한 이제 환경에서 지금 이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급의 SUV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수성 면에서 의외로 지금 몇 가지 놓치고 있는 그런 차들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이 쉐보레 트래버스는 사실 정수성 면에서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터널에서는 소음이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에 이제 여러 차들이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쉐보레 트래버스는 사실 이게 터널에 이렇게 들어와도 사실 뭐 옆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훌륭한 소음 차단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수한 정수성과 이제 부드러운 승차감이 이게 한데 딱 맞물리니까 장시간 그리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사실 제가 몸에 느끼는 피로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이 점이야말로 제가 이제 이 쉐보레 트래버스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속력도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의 300마력 내외에 이제 3.6L 가솔린 엔진 사용하다 보니 굉장히 무거운 이제 체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차게 이제 전진을 해줍니다.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쉐보레 그때 같이 출시됐었던 이제 콜로라도도 이제 함께 사용하는 그런 엔진인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힘찬 그런 가속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근데 이 쉐보레 트래버스라는 차는 사실 그렇게 이제 코너링 성능이라든가 이런 면에 사실 좋을 수가 없는 차입니다. 뭐 제가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길이만 뭐 5m가 넘고 이제 높이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무게중심도 높기 때문에 급격하게 돌아가는 이런 코너에서는 사실 좀 욕심을 좀 이제 자제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제 이런 설정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도 어차피 이제 물리법칙이라는 건 사실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계산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주행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이게 조작감도 느슨하고 이제 뭐 하체도 사실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 느슨하게 이게 세팅을 해놓은 만큼 가족용 SUV의 그런 원칙에는 아주 충실하지만은 스포티한 그런 주행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이제 쉐보레의 새로운 대형 SUV 트래버스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쉐보레 트래버스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SUV 중에서도 굉장히 가족 친화적인 SUV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초대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SUV와 미니밴을 겸하는 그런 컨셉트가 약간 남아있는 덕분에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넓은 실내 공간과 넓은 적재 공간, 그리고 모든 좌석을 통틀어서 아주 훌륭한 거주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쉐보레 트래버스가 굉장히 이제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SUV 시장은 여전히 디젤이 강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3.6L 가솔린 엔진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약간 무리가 있는 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쉐보레 트래버스는 지금 가격대가 이제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고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가격선에서 이제 책정이 돼가지고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쉐보레 트래버스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이제 뭐 혼다 파일럿이라든가 아니면 포드 익스플로러 내지는 이런 그 등급의 수입차와 좀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